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앞에 서론이 좀 길었잖아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대장동 재판 이야기입니다. 자, 대장동 재판이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있고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전해드릴 재판, 대장동 재판은 바로 김용 부원장 재판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1심이 끝났어요.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심에서는요, 김용 부원장 되게 억울했었죠. 열심히 유동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유동규 진술의 상당 부분이 탄핵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재판부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요, 재판부의 견해가 되게 석연치 않습니다. 재판부는요, 유동규의 주장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배척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다 받아들여서 실제로는. 그리고 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더라도 신빙성 있는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다른 주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1심 재판부가 제시한 유동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증거, 보강 증거는 거의 없거나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도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심에서 대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증거관계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증거에 대한 재검토 작업, 그 재검토를 위한 보강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좋아.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1심 판단에서는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증인이나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 작업이 벌어질 겁니다. 자, 아마 이 유동규 검찰 쪽에서는 자신들이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들이 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김용 부원장 측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계속 신빙성을 깨는 증거들과 논박들을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아마 항소심 재판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구글 위치 정보,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괜찮은 아이디어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동규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날 이 자리에서 얼마의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랍시고 뭔가를 갖다 냈단 말이에요. 근데 김용 부원장은 나는 거기 간 적 없어
라고 하고 있어. 그렇다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뭘까? 예, 구글 타임라인이면 정확하잖아. 근데 검찰 갑자기 구글 타임라인을 못 믿겠답니다. 왜? 여러 가지만 핑계를 대요. 뭐 조작이 가능하다는 등, 그 다음에 뭐 오차가 있다는 등. 구글 타임라인에 오차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 주소랑 같이 연동을 해놓으면은 거의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위치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글쎄 뭔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GPS 정보랑 와이파이 정보랑 그다음에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랑 같이 세 개를 조합해 가지고 위치 정보를 뽑아내는데 오차? 글쎄. 자, 그리고 조작? 구글 데이터가 조작이 되나요? 하여튼 뭐 황당하죠. 자, 오락가락하는 유동규 진술을 믿을 수 있는데 구글 데이터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못 믿습니다. 유동규 주장이 더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조작했던 거 아닌가? 자, 검찰은요,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들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임에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닌가?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가끔씩 검찰의 이 머릿속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저놈들의 대가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정말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결과물들을 내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인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김용 부원장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항소심 재판이 지금 4번째 기일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증인신문을 하고 있고요. 또 1심에서 다뤄졌던 받아들여진 증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은 재검토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보면 유동규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유동규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적인 쟁점은 이겁니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6억 원, 정치자금 6억 원입니다. 2021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건네주었다는 6억 원. 일단 이 돈이 대장동 일당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동규한테 온 것까지는 거의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 유동규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지가 쓱싹 했는지 아니면 진짜 김용 정진상을 주었는지 이 부분이 되는데, 김용 부원장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는 줬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줬다고 하는 시간과 장소 세 군데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21년 5월 3일경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 1억 원을 박스에 넣어서 줬더니, 자, 우리 김용 부원장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요렇게 옆에 끼고 가더라. 이 시간이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동규가 살고 있는 광교 포레나 아파트 앞에서, 광교 포레나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돈을 줬다. 왜 거기서 돈을 줬느냐? CCTV가 없어서. 근데 바로 그 앞에 CCTV가 있었죠. 자,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법원은, 1심 법원은 그 진술을 받아들입니다. CCTV가 있었으니까 CCTV를 확인해보면 다 나올 텐데, 그런, 대비를 안 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경기도청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 벤치에서 줬다. 이렇게 세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8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이 장소를 간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자,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옆구리 동산자 발언 이겁니다. 이게 2021년 이게 이제 2021년 5월 3일에 준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전에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2021년 3월에서 4월 사이, 3월에서 5월 사이, 아니 4월에서 3월 사이, 뭐 3월 말에서 4월 초, 그러다가 4월 초에서 5월, 결국에는 5월 초까지 가버립니다. 시간이 이렇게 2달 이상 넘어가요. 그러면서 시간대도 좀 바뀌죠. 원래는 햇볕이 따가운 오후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오후 6시 이후가 돼버립니다. 햇볕이 따가운 오후였는데 6시 이후가 되면 햇볕이 따갑나? 5월 3일쯤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옷차림하고도 이상해요. 코트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5월 3일날 코트를 입을 수가 없잖아. 검정색 코트. 검정색 코트를 입었다는데, 그래서 검정색 코트를 그때 입어요? 5월 3일에? 5월 3일이면 더울 때 아닌가? 겉옷 하나 입고도 좀 더울 수밖에 없는데, 바바리도 5월 달에는 못 입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유동규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이걸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지금 2심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러지 말고 새로운 증거 한번, 보강 증거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1심 법원에서 유동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을 해준 이유는 사실 김용 부원장 쪽이 판사한테 괘씸죄가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기도 상권 진흥원인가요? 뭐 거기 부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진술을 조작을 뭐 그 사람이 위증을 하잖아요. 이 위증한 것 때문에 김용 부원장까지 같이 덤탱이를 쓴 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이 괘씸죄 때문에 김용 부원장을 일부러 유죄 판단을 내렸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도 그 점을 아마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알리바이를 검증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원할 수밖에 없죠. 1심 판단을 뒤집어야 되니까 항소심으로서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구글 타임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장 검증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2021년 5월 3일이니까 지금 언제예요? 4월 29일, 이제 4월 30일이 됐네요. 며칠 뒤면은 5월 3일입니다. 그러면 5월 3일에 유동규의 건물이 있었던 유동홀딩스 건물에 가보면 그 건물이 햇빛이 따갑게 비칠 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자리 가가지고 5월 3일 오후 6시에 정말 햇빛이 따갑게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내놓고 검증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얘기를 하니까 김용 부원장 측은 냉큼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구글 타임라인을 갖다 내. 바로 갖다 내. 당연히 김용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유동규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그날 김용 부원장은 성남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 서초동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뭐라 그런다? 구글 자료 못 믿는다. 위변조 가능성도 있고 GPS는 오차도 있다. 야, 이 개소리죠. 제가요 전에
이준석이 그 국힘당 당대표하고 있을 텐데 제가 무슨 뭐 취재하다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준석한테 연락해서 혹시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 어디 가신 적이 있느냐, 우리한테 그런 제보가 왔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째깍 뭘 갖다 낸 줄 아세요? 제 주장을 반박을 하면서 째깍 구글 타임라인을 갖다 냈디다. 내가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검찰은 이 구글을 못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유동규 말을 믿는다고. 참 가짠다, 그죠? 사실상 검찰이 생떼를 쓰는 거죠. 자신들의 주장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니까, 불리한 증거가 나오니까, 아니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나오니까 생떼 쓰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현장 검증 부분도 그래요. 이 유동규하고 당시에 그 정영학인가요? 정영학이 같이 그 유원홀딩스, 그러니까 유동규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건넸다고 하는 그날, 그러니까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날 정영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을 통해서 해가 강하게 비쳤고 햇빛이 꽤 뜨거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5월 3일이라는 거고 그게 오후 6시라는 거죠. 햇볕이 뜨거웠다. 5월 3일 가능성은 있네, 그러면은. 근데 오후 6시에 햇빛이 따갑나? 그건 아니죠.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직접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유원홀딩스 건물에 6시쯤에는 햇빛이 안 듭니다. 다른 건물에 가려가지고 그늘이 져요.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뭐 검증해보면 되겠네. 검증해봅시다. 그러자 갑자기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생떼를 쓰거나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진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얘들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글쎄,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오히려 보면은 법원에서, 재판부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증거인 만큼 검찰이 그 되도 안 하게 검찰이 뭐 그 반대를 하는, 생떼를 쓰는 뭐 정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이상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법원으로서도. 예. 그리고 명분 쌓기를 충분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이 재판 관련 소식 그동안 좀 암울한 얘기를 주로 해왔는데, 김용보 원장 재판은 항상 그래 보면 증거들이 착착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게 무죄구나라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그게 참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런 증거들이 착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